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특징 마감 상황과 외신 뉴스 헤드라인, 또 신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각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출발해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비즘에 보겠습니다. M7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의 폴더블 폰처럼 접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7%가량, 3%가량 오르면서 상승했는데요. 전날 잠시 조정을 보인 후에 지금 재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보면 23년 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가파른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의 시가총액도 곧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앞으로 랠리가 지속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헬스케어 부문에 있어서 또다시 구조조정을 수백 명 정도 단행하겠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도 확인을 해보면요. 주식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7에서 테슬라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일라이릴리죠.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그리고 치폴레, 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지만 주가의 흐름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비용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냅도 실적을 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실망까지 더해져서 폭락을 했습니다. 메타는 광고 매출이 괜찮았는데 스냅은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역시 메타만 가능했던 일인가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주들 흐름 보시면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포드 덕분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테슬라의 차기 모델인 모델 2에 경쟁할 만한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레스토랑 쪽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치폴레가 호실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피자헛 그리고 KFC 등을 보유한 연 브랜드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버는 실적이 괜찮았지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일라이릴리는 급등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기대감 속에 3%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가 상향도 여럿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CBS 헬스는 가이던스는 하향을 했지만 실적은 좋아서 상승을 했습니다. 3%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 확인해 보면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Y가 0.79%, QQQ가 1%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인 TQQQ 3% 상승했고 인버스 ETF인 SQQQ는 3% 하락했습니다. 바이오테크를 추종하는 ETF죠. XBI는 1.72% 하락했고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XOXL 4.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최근 부양책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세를 최근에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라지캡 종목들을 추종하는 FXI는 2.21%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간밤 미증시 서영 앵커가 특징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글로벌 비트 이어받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 기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개별 기업들 이슈에 이어서 실적 발표가 만약 디즈니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황까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오늘도 헤드라인 문을 열어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기조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는 파월 의장과 결을 같이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중립, 비둘기 성향 할 것 없이 최근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에 발을 떼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박힌 총재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여러 카테고리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가 금리 정상화를 위해 찾는 신호라고 마켓워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금리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따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준 이사들은 고정적으로 매년 투표권을 갖죠.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하 준비는 아직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쿠글러 이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연준의 이사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있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수정 콜린스 총재 투표권은 오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립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내놓는 총재 중에 한 명인데요. 연말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데이터 지향적인 그리고 보다 후행적인 연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헤드라인 두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반대편에는 지역은행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인데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신용등급이 BAA3에서 정크로 사실상 분류가 되는 BA2 등급으로 강등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추가적인 등급 하향도 예고를 한 상황이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무디스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등급을 BAA3에서 정크 등급으로 간주되는 BA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하향은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중요한 시기에 세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위험 및 감사 기능의 리더십과 관련해 전환으로 인해 높은 거버넌스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무디스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주요 은행인 플래그스타에 대해서도 모든 장기 및 일부 단기 신용등급과 평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 JP모건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이날 진행된 10년물 국채 발행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보였음에도 미 국채금리 수익률은 일제히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미국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부채,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12개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15억 달러 수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아예 자릿수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건데 소비자 신용도 자체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경제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밸런스에서 디즈니 실적 발표와 관련해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밸런스가 디즈니 실적의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디즈니는 특히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디즈니 실적 포인트, 밸런스는 디즈니 실적에서 회사의 스포츠 부문 매출과 익스피리언스 부문 매출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 총 1억 4,910만 명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분기에 기록한 1억 5,020만 명과 실제 증감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즈니는 폭스, 워너브라더스와 함께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올 가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 전미 농구협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미국 프로골프협회 투어, 월드컵 등 중계권을 가진 여러 스포츠 경기를 스트리밍할 예정입니다. 네, 디즈니 실적도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디즈니의 시간 외 흐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즈니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인데요. 특히 지난해 디즈니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6% 상승 흐름 그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 보이는 것은 폴더블 폰의 이미지입니다. 애플이 아시아 주요 지역의 한 부품사에 폴더블 폰 부품을 문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플의 폴더블 폰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기업 이슈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서영 앵커가 포드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었죠. 테슬라가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직위의 중요도를 파악 중이고 감원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 블룸버그에서 어떤 보도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 직원은 관리자에게 각 직원의 직위가 중요한지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잠재적인 감원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이후 인력을 약 2배로 늘려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14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모델3 세단이 출시되기 전인 2016년보다 약 8배가량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선별적으로 인원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 수는 거의 10%가량 증가했습니다. 2023년 2월 테슬라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데이터에 라벨을 붙인 뉴욕주 버팔로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1월 친환경차 발표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39%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기차의 다운 사이클을 중국의 전기차 관련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는 최근에 판매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고 비용 절감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가장 쉽고 간편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의 판매 둔화세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고요. 테슬라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부분들에도 역시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의견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테슬라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서영 앵커가 짚어준 것처럼 포드가 역시 완성차 업체로서 전기차 쪽에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건 역시도 테슬라의 큰 위협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EIA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의 에너지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특히 주간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많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025년 원유 전망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세계적인 수요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유가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원유 선물 상승하면서 74달러 선 위로 올라왔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 살짝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부분까지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여기까지 짚어보겠고요. 해리 앵커와 함께 오늘의 신볼까지 글로벌 비트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신볼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와 1라이 1, 2로 꼽았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하락을 보고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심장이 참 쫄깃해지는 종목이다라고들 하는데 너무 고평가다, 많이 올랐다, 비싸다. 그동안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하락을 두고는 차익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반갑게도 어제 하락을 딛고 다시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3%
5% 가까이 상승을 나타낸 엔비디아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6% 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의 좋은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월가의 투자 의견이 우호적입니다. 강력 매수 8명, 매수 30명, 보유 4명, 매도는 없고요. 다만 채권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좀 비관적인 보고서를 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엔비디아 채권 매도 의견의 눈길, 바로 바클레이즈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AI에 대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AI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나서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강력 매수와 매수의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균의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거의 68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목표 주가는 652달러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라일입니다.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가고 비만 치료제가 온다. 특히 일라일리는 6일째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1%고요. 올 한 해는 100%의 세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라일리가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트루이에스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200달러를 높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신볼로 알아봤습니다.